네, 안녕하세요. 자, 중요한 파월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잭슨홀에서 연설이 있었는데요. 그 연설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연설에 대해서 이제 채권도 이제 금리가 떨어졌는데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매수하러 많이들 가시겠다. 예.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와야 되는데 그럼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딴지 좀 걸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은 뭐 조금 뭐 특별한 반응은 없고, 예. 은 가격이 좀 오르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랑 천연가스는 좀 떨어지고 있고. 이게 좀 중요한데 오늘 좀 드릴 이야기인데, 오늘 파월 의장이 이제 한 이야기를 그냥 지금 시장이 막 올랐잖아요. 근데 그냥 뭐랄까 좀 너무 단순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 금리 이제 인하 고려 이런 비둘기적인 이런 뉘앙스의 이제 발언을 했는데, 사실 좀 잘 따지고 보면 그렇게 좋은 이야기인가가 좀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연준의 딜레마는 이 물가와 그 다음에 실업률, 이 두 가지 딜레마거든요. 예, 금리를 인하했다가 물가가 오르면 어쩌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 선택에서 결정했다. 예, 실업률이 더 중요하다. 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냐면, 오늘 이제 연설에서 보면은 이민자 단속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민자 유입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실업률이 오르면 안 돼요. 기존에 이민자들이 와서 일하던 자리를 미국의 시민들이, 미국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민자가 줄었으면은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고, 그 사람 이민자들이 일할 자리를 미국 사람들이 가서 일하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이 이민자에 대한 거론을 했거든요. 이제 이민자가 이제 줄었는데 요즘 최근 보니까 실업률이 좀 오르는 것 같다. 그래서 속사를 잘 짚어보면은 이거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뭐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민자가 줄었으면은 미국의 실업률이 거의 완전 고용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실업률이 오르네? 이것에 좀 오늘 멘트를 좀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해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되는 거, 그거 좀 선제적으로 좀 막아야겠다. 지금은 이 물가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게 좀 더 걱정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달리 생각해 보면 금리를 인하해도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서 봤을 때 물가가 오르지 않을 거다는 거죠. 왜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금리를 인하해도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아요. 금리 인하해서 돈이 풀리더라도 소비가 늘지 않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때는 뭐냐면, 한마디로 직업, 월급이 막 늘어나서, 그리고 경기 전망이 좋고, 그럴 때, 막 이제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물가는 싸고, 그럴 때죠. 그 다음에 오늘 또 무슨 얘기 또 했냐면, 좀 무서운 이야기를 사실은 했어요. 뭐냐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렇게 이제 좀 통화 정책을 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2021년인가요? 그때 고집스럽게 물가 괜찮아요. 올라도 괜찮아요 하면서 금리를 안 올렸단 말이에요. 내가 그 실패를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만약에 물가가 조금이라도 다시 이제 오른다. 그러면 예전에는 상당히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물가 이제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했는데 만약에 물가가 쫙 올라버린다. 관세 영향도 있고, 그러면은 즉시, 즉각적으로 금리를 다시 올려버리겠다. 사실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좀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뭔가 담보가 되어야 돼요. 금리를 다시 올리지 않겠다. 원래 연준은 한 번 올리면 계속 올리고 한 번 내리면 계속 내리고 이런 것을 해왔거든요. 근데 물가가 조금이라도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를 다시 즉각 올려버리겠다. 그럼 시장은 그때 쇼크를 받게 되거든요. 물가 내리는 줄 알고 주식을 막 샀는데, 갑자기 금리 내리는 줄 알고 주식을 샀는데, 물가가 조금 오른다고, 그래서 바로 금리를 즉각 다시 금리를 올린다? 이러면은, 이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앞으로 미국의 지금 현재 경기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경기 전망이 안 좋다. 얼마나 안 좋길래 원래 선제적 조치를 잘 하지 않는 연준이 나서서 이번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선제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이거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실업률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선제적 조치를 한다는 건데, 실업률이 오른다면은 그거는 미국의 경기가 좀 안 좋고 소비가 또 둔화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게 이제 뭐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려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이 실적이 이제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좀 썩 좋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은 물가 오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분명히 관세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두 달 계속 이제 관세 매겨진 제품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분명히 물가를 자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를 내렸다가 또 다시 또 올리는 뭐 그런 촌극을 벌이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원래 중앙은행은 조금 안정적인 이런 금리 정책을 펴야 되는데, 뭐 내린 지 한 두 달 만에 막 다시 또 금리를 올린다 막 이래버리면 시장은 이제 혼란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과연 좋은 이야기인가를 한번 이제 주말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면서 시장이 조금 분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승이 계속해서 쭉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로 인해서 이렇게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듯이 여기서 이만큼 쭉 이렇게 직선 상승으로 이렇게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안 좋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예전처럼 그런 정책을 하지 않고 물가가 상승 시에 즉각 대처하겠다. 이 이야기가 가장 이게 좀 안 좋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물가 상승이 될 것이 조금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관세 영향.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요, 중국한테 관세를 매겨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에 만약에 15% 20% 관세를 매겼다. 그러면 우리 생활이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럼 분명히 가격들이 다 올라요, 이게. 예. 그럼 물가가 그냥 순식간에 오르거든요. 그러면 금리 내렸다가 이번 9월 달에는 금리를 내렸다가 11월 달에는 다시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막 이러면 시장이 막 완전 갈피를 못 잡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국에 이제 그 금리를 내리면 그 오늘 보시다시피 이제 국채가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10년물 국채가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국채 시장으로 돈이 좀 몰리게 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단순 국채를 사는 건 아니죠. 보통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돈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근데 그냥 단순히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는 뭐 그런 거래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생기는데 엔화와 이 미국 달러와의 사이에 이제 이 격차가 크니까 그동안 이제 이걸로 이제 돈을 쏠쏠이 벌었는데 이게 달러화가 이제 약세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별로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미국이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미국 그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달러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마디로 앞으로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 금리는 인하를 했는데 물가는 안정적으로 가고, 근데 금리 인하를 해서 이제 경기가 살아난다.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한다. 그렇게 되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실업률은 완전히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경기 호황을 맞는다. 이렇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높은 주가도 감당이 되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거죠. 그래서 금리를 더 내리고 더 내리고 더 내리고 해서 미국의 주택 경기도 살리고, 그래서 모기지 금리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경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미국이 막 경기가 막 불타오른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죠. 마냥 시장이 그렇게 전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지금 좋게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주가 오르는 거 보면서 오늘 오르는구나. 근데 그렇게 보긴 봤는데 그냥 파월 의장 말 들어보면은 이게 저게 좋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선제 조치를 하겠다. 나빠진다는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나빠질 것 같다고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이 예상이 맞지 않기를, 그리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야겠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건데 9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건데 뭐 이민자를 이렇게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 꺼내면서 실업률이 뭐 조금 이렇게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 실업률을 뭐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민자 유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올랐다라는 것은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의 그냥 그 그래프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해보자면은, 60선 이상에서, 요번에도 저번처럼 20선에 살짝 터치를 했다가 바로 회복이 됐고, 여기서 바로 회복이 됐고, 여기도 좀 이제 빠졌다가 살짝 이제 그 위기가 있었지만 바로 또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랠리에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건가? 어떤 기록을 또 쓸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분명히 이렇게 랠리를 가다 보면은 이러한 조정이 있거든요. 이러한 조정이 있기 마련인데, 조정 없이 그냥 계속 마냥 상승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또 포커스입니다. 주가는 계속 오르면 좋은데, 오르면 오르는 만큼 부담이 생겨요. 특별한 조정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했다 가고,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가고 하면 괜찮은데, 그냥 떨어뜨리는 거 없이 그냥 계속 가기만 한다. 이러면은 결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이제 작년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분위기 좋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때 사신 분들은 이 날벼락을 당한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참 전망이 어렵습니다. 그냥 기록적인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어렵고, 그냥 보기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이 있겠죠? 이렇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금리 인하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이렇게 상승이 막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금리 인하 한다고 시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상승이 진행될 거예요. 와, 그렇게 보기가 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감사합니다.